안녕하세요. 브레인업 신경과 김지선입니다. 파킨슨병, 우리 환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환자분들만큼 힘드신 분들이 바로 우리 보호자분들이십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파킨슨병은 아시다시피 초기부터 중기, 말기까지 진행을 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만큼이나 보호자분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들,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 각 단계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행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중반기 이후에는 우리 보호자분의 역할이 조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기 이후, 후에냐 3기 이후가 되면 가장 크게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낙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별히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과 면담을 하게 되면요, 유독 잘 넘어지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턱에 있는 곳입니다. 미끄럽지 않고 턱도 없애고 바닥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것들은 없애주시는 것이 우리 보호자분들의 역할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밤에 주무실 때 이상행동이 있는 경우가 있죠.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꿈을 꾸면서 팔도 내두르고 다리도 움직이고 심한 경우에는 침대 바깥으로 나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역시 낙상입니다. 그래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다면 침대를 아예 치우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또한 특히 화장실에서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 손잡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동 센서로 들어오는 불빛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안 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을 고려한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시간, 즉 새벽이에요.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약을 바로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거나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환자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사가 좋은 식사일까요? 건강식이 좋은 식사예요. 특히 중반기 이후의 파킨슨병 환자분들 식사는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연하곤란이라는 현상입니다. 삼킴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물을 확 마시게 된다든지 할 때 사례가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고 사례가 잘 걸릴 만한 음식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비 현상인데요. 섬유질 많은 음식도 좋고 푸른 주스 또 요거트 같이 변비를 예방하는 음식들, 그리고 변비가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식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드시면 안 드실수록 더 변비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질 좋은 야채 많이 드시면서 한국식 식단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이 약은 언제 드시는 약인지, 겹치는 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킨슨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킨슨 약 드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외출 시간이 길어진다면 비상용으로 약을 잘 챙겨 가지고 다니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님이랑 여행해도 될까요?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당연히 되고 많이 여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특히 여행은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걷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팡이도 짚으시고 워커도 준비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휠체어도 준비해 가시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더 잘 즐기기 위해서 편안한 상태로 계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라든지 워커, 지팡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과 같이 외출을 할 때는 어느 순간에 낙상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약기운이 잘 도는 온타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정지를 해버리는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할 때 더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내가 가려던 곳을 일단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이렇게 구령을 붙이면서 머릿속으로 동작을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보호자분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다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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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리듬을 맞춰주는 것도 좋고요. 또 길에 보면 이런 금이 있잖아요. 금을 그어주시는 것도 좋고 이 선을 넘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각적인 힌트가 돼서 특히 동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조교 역할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파킨슨 환자분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반기 이후 또는 말기까지 가면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일단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앉아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서있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많이 제한되어 있다면 각 관절별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해주시면서 운동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경직 현상을 예방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면역력에 대한 피부 반응들이 더 좋아지니까 이 운동, 근력이 손실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이 건강하셔야지 우리 환자분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붙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건강을 챙기라는 것,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을 위해 참 많이 애쓰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응원할 겁니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